정수는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이 많아서 밀렸나 봐요. 미숙은 자책하는 표정을 지으며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당분간 거동이 불편하시겠네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미숙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70 넘은 시어머니를 돌보며 지친 며느리가 선택한 충격적인 방법. 버스 정류장에서 벌어진 의도적인 사고, 그리고 완벽했던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가족들의 충격적인 대면. 분노와 실망,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절망적인 며느리의 모습. 과연 이 가족에게 화해의 가능성은 남아있을까요? 시어머니가 내린 냉혹한 선언 뒤에 숨겨진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요? 예상할 수 없는 결말이 기다리는 이 가족의 이야기, 끝까지 놓칠 수 없는 감동과 반전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아픔이, 때로는 기쁨이, 때로는 믿기 어려운 가슴 뭉클한 우리 주변의 진짜 이야기,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이야기들을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반 서울 외곽 단독주택의 작은 텃밭에서 김정순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7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를 구부려 상추와 깻잎을 따는 모습이 꽤나 부지런해 보였습니다. 아침 이슬이 맺힌 채소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따며 바구니에 담는 정순의 손길에는 오랜 세월 농사일을 해온 숙련된 모습이 묻어났습니다. 텃밭 한켠에서는 아직 어린 고추와 토마토들이 초록빛 싱그러움을 뽐내고 있었고, 정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싱싱하게 잘 자랐네. 이 깻잎으로 된장찌개 끓이면 준호가 좋아할 텐데.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을 위한 엄마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바구니 가득 채소를 담고 일어선 정순의 얼굴에는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이 넘쳐 흘렀습니다. 이웃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달려와 정순의 발목에 몸을 비비자 정순은 무릎을 굽혀 강아지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너도 일찍 일어났구나. 착하다 착해. 동네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정수는 이런 고요한 새벽 시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세상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시간,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텃밭에서 채소를 기르는 일도 정순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며 하루하루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마치 손주를 키우는 것 같은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서자 부엌에서는 이미 며느리 윤미숙이 밥상 준비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묵묵히 밥그릇을 놓고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어딘지 모를 피로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는 밝고 활발했던 미숙이었지만 결혼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 시작한 지난 5년 동안 미숙의 표정에서는 점점 생기가 사라져갔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밥솥 뚜껑을 열고 밥을 퍼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 쌀밥이 맛있어 보였지만 미숙의 표정에는 별다른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 미숙에게는 점점 기계적인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아, 고생이 많구나. 내가 텃밭에서 깻잎 좀 따왔으니 된장찌개에 넣어보렴. 정순의 다정한 말에
미숙은 고개만 끄덕일 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계적으로 깻잎을 받아들고 찌개 냄비 쪽으로 향했습니다. 미숙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답답함, 그리고 어딘가 모를 억울함까지도 느껴졌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이 일상이 미숙에게는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냄비에 깻잎을 넣으며 미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결혼 전 직장에서 일할 때는 나름대로 성취감도 있었고 동료들과 웃으며 지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간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오늘 혈압약 드셨나요? 미숙이 물어보자 정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 깜빡했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자꾸 까먹는구나. 미안하다. 미숙은 약통에서 혈압약을 꺼내 물과 함께 정순에게 건넸습니다. 정순이 약을 드시는 동안 미숙은 아침 반찬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멸치볶음. 매일 비슷한 반찬들이지만 정순의 입맛에 맞추려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짠 음식을 좋아하지 않으셔서 간을 조절하는 것도 매번 신경 쓰이는 일이었습니다. 2층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준호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계단을 내려온 준호는 어머니와 아내에게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여보, 오늘도 고생 많이 하고 일찍 들어올게. 준호는 서둘러 밥 한 숟가락 떠먹고는 곧바로 현관문을 향했습니다. 회사 일로 바쁜 듯 휴대폰을 확인하며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이렇게 바쁘게 나가고 자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지내야 하는 현실이 때로는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또 늦게 들어오겠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미숙의 속마음은 점점 복잡해져 갔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승진하며 바빠진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만큼 집안일과 시어머니 돌봄의 부담은 온전히 미숙의 몫이 되었습니다. 준호가 집을 나서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정수는 평소처럼 마루에 앉아 아침 뉴스를 보기 시작했고 미숙은 설거지를 하며 하루 일과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침 풍경이었지만 미숙의 마음속에는 점점 쌓여가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미숙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웃집 아줌마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그 모습이 미숙에게는 부러워 보였습니다. 설거지를 마친 미숙은 정순에게 오늘 하루 일정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 아니었나요? 아, 맞다. 오후에 정형외과 가야 하는구나. 무릎이 요즘 많이 아파서 말이야.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비 오는 날이면 더 쑤시고 그래. 정순의 대답에 미숙은 내심 또 한 번 짐이 늘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모시고 약 챙겨드리고 식사 준비하고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이라는 것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버렸고 친구들과 만날 시간조차 없어졌습니다. 미숙의 속마음에는 점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점심 드시고 모셔다 드릴게요. 미숙의 대답은 늘 그랬듯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계시는 정순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런 하루가 매일 반복되는 것이 미숙에게는 점점 버거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작은 변화를 갈망하는 목소리가 속삭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 미숙은 정순을 부축하며 정형외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정순은 무릎을 짚으며 천천히 걸었고 미숙은 그런 시어머니의 속도에 맞춰 걸음을 늦췄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답답함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고맙다, 미숙아. 무릎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는데 말이야.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돌아오는 길 미숙은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녁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계셨고 미숙은 부엌에서 혼자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이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대학 동창인 수진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미숙아, 오랜만이야. 요즘 어떻게 지내? 수진의 밝은 목소리에 미숙은 잠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습니다. 그냥, 뭐 늘 그렇지. 너는 어째? 나는 좋아. 아, 맞다. 다음 주에 우리 동창회 있는데 올 수 있어? 정말 오랜만에 다들 만나기로 했거든. 동창회라는 말에 미숙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친구들을 만나지 못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바로 현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글쎄,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 에이, 하루 정도는 괜찮을 거야. 남편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수진의 말은 맞았지만 미숙에게는 그것조차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로 바쁘고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나가는 것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생각해 볼게.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 자유롭게 만나고 즐기는데 자신만 이렇게 갇혀서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준호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여보, 고생 많았어. 괜찮다, 아들아. 빨리 앉아서 밥 먹어라. 식사를 하며 미숙은 조심스럽게 동창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다음 주에 대학 동창회가 있는데. 동창회? 가고 싶어? 준호의 반응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응,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는 거라서. 그럼 가지 뭐. 어머니는 내가 모실 수 있어. 미숙의 마음이 잠시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다. 준호는 회사 일도 바쁘고 미숙이가 나 때문에 친구들도 못 만나는 것 같아 미안하구나.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니야. 내가 건강했으면 이런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말이야.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곤히 잠든 준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매일 회사에 나가서 사람들과 만나고 성취감도 느끼는데 자신은 집에서만 반복되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가 출근한 후 시어머니와 단둘이 남게 되자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설거지를 하며 어제 수진과의 통화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나도 좀 살고 싶어.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실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아, 잠깐 이리 와보렴. 미숙이 거실로 가자 정순이 소파에 앉아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앉아보렴. 할 말이 있어. 미숙은 조심스럽게 정순 옆에 앉았습니다. 미숙아, 내가 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미숙은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아니야. 어젯밤에 생각해봤는데 너도 젊은데
친구들도 못 만나고 이렇게 나만 돌보고 사는 게 미안하구나. 정순의 말에 미숙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답답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아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그래도 가끔은 내 시간도 가져야지. 동창회 가고 싶으면 가렴. 내가 준호한테도 얘기해 볼게. 그날 오후 미숙은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동창회에 한 번 가는 것과 매일 반복되는 이 생활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미숙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결혼 전 직장에서 찍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밝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지금과는 너무 달라 보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미숙은 사진을 보며 과거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는 자신만의 꿈도 있었고 미래에 대한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루하루가 그저 버텨내야 할 시간들의 연속일 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미숙은 우연히 신문 광고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 광고들 사이에서 하나의 광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실버케어 요양원 마이너스 어르신을 위한 최고의 돌봄 서비스. 미숙은 잠시 그 광고를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부분을 오려서 책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무슨 생각인지 자신도 명확하지 않았지만 일단 보관해두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생활 언제까지 해야 하지? 미숙의 마음속에는 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작은 생각 하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미숙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작은 생각은 점점 구체적인 형태를 갖춰가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광고를 책 사이에 숨겨둔 후로 미숙은 그것을 자주 꺼내 보곤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낮잠을 주무실 때나 화장실에 가신 틈을 이용해서 말입니다. 전문 간병 서비스, 24시간 의료진 상주, 다양한 프로그램. 광고 문구를 읽으며 미숙은 상상했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계신다면 자신의 생활이 어떻게 달라질지를요. 아침에 여유롭게 커피를 마실 수 있고 친구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미숙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름대로 착하신 분이었고 며느리인 자신을 위해 배려도 해주셨습니다. 그런 분을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시어머니와 함께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정수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었고 미숙은 그 옆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따라갔습니다. 마트 안에서 정수는 이것저것 꼼꼼히 살펴보며 장을 봤습니다. 미숙아, 이 배추 어때 보여? 좋아 보이네요, 어머니. 장을 다 보고 계산을 마친 후 두 사람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미숙의 머릿속에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만약 시어머니가 여기서 넘어져서 다치신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수 있지 않을까? 미숙은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에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생각이 시작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버스가 오고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정수는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하고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타기 시작했고 정순도 미숙의 부축을 받으며 버스에 오르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미숙의 마음속에서 악마 같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지금이야. 살짝만 밀면.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정순의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정순이 버스 계단을 오르려는 순간
미숙은 뒤에서 살짝 밀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지팡이로 균형을 잡으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깜짝이야. 정수는 놀란 듯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실수했나 봐요. 미숙은 당황하며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마음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괜찮다, 괜찮아. 요즘 내가 부쩍 어지럽네. 정순의 말에 미숙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실패했다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미숙은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방금 자신이 한 행동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일부러 밀려고 했다는 것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 그런 생각을 했나? 미숙은 자신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 거야? 너도 살아야 하지 않아? 집에 도착해서 장본 것을 정리하며 미숙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쉬고 계셨고 미숙은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계속될지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며 미숙은 다시 한번 자신의 행동을 돌이켜봤습니다. 시어머니를 밀었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충동은 분명히 실제였습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미숙은 그런 생각을 하며 손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돌아왔을 때 미숙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여보, 오늘 어떤 일 있었어? 표정이 안 좋네. 준호의 말에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는 괜찮으셨어? 응, 오늘 장 보러 갔다 왔는데 버스에서 살짝 비틀거리셨어. 다행히 넘어지지는 않으셨지만. 미숙은 거짓말을 하며 자신도 모르게 떨었습니다. 어머니 연세가 있으시니까 조심해야겠네. 미끄러우면 큰일 날 뻔했네. 준호의 말에 미숙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시어머니를 밀려고 했다는 사실이 무서웠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만약 성공했다면 모든 게 달라졌을 거야. 미숙은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생각은 더욱 구체적이 되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제와는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계산적인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아, 맞다. 무릎 검사 결과 들으러 가야 하는구나. 그럼 오후에 모셔다 드릴게요. 미숙의 대답은 평소와 같았지만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계획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 신중하게, 더 확실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병원에 갈 준비를 하며 미숙은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이번에는 실패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미숙은 정순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에 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길에 미숙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고 오늘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가세요. 시간 충분해요. 고맙다, 미숙아. 무릎이 아픈데도 이렇게 챙겨줘서. 정순의 고마운 말씀에 미숙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의사는 정순의 무릎 상태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무릎 관절이 많이 약해져 있으시네요. 넘어지시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미숙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선생님, 그럼 혹시 넘어지시면 어떻게 될까요? 골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관절 쪽이 위험하죠. 그렇게 되면 거동이 매우 불편해지실 거예요. 진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정순이 말했습니다. 미수가 의사 말 들었지? 내가 넘어지면 안 되겠네. 너한테 더 큰 짐이 될까봐 걱정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조심하시면 돼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속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이 돌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오히려 자신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시켜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주변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주말이면 이 버스 정류장은 꽤 붐빌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사고로 보이기 쉬울 것이라는 계산이 섰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날씨가 좋다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텃밭 일도 해야겠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미숙은 겉으로는 다정하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주말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미숙은 저녁 준비를 하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제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니 너무 급하게 행동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연스럽게 우연처럼 보이게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돌아오자 미숙은 병원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여보, 오늘 병원에서 의사가 어머니 무릎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넘어지시면 큰일 날 수 있다고. 그래. 그럼 더 조심해야겠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다, 아들아. 조심하면 되지 뭐. 그래도 걱정되네요. 혹시 모르니까 더 세심하게 챙겨드려야겠어요. 미숙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아. 어머니 모시느라 정말 힘들 텐데. 괜찮아요. 가족인데 당연한 거죠. 미숙은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미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좋아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장 보러 나가실까요? 날씨도 좋고. 그래, 좋겠네. 텃밭용 씨앗도 좀 사야겠고. 정수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두 사람은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예상대로 주말이라 사람들이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미숙은 정순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버스 정류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사람이 많네요. 조심하세요. 그러게 말이야. 주말이라 그런가 보다. 버스가 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정순의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정순은 지팡이를 짚고 조심스럽게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며 급정거했습니다. 그 순간을 노려 미숙은 뒤에서 정순을 강하게 밀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넘어지도록 힘을 주었습니다. 악! 정순은 비명을 지르며 앞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팔이 지면에 먼저 닿으며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머니! 미숙은 즉시 달려가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겉으로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성공한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람이 많아서 밀렸나 봐요.
미숙은 큰 소리로 외치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병원으로 빨리 가야겠네요. 사람들의 말이 오가는 가운데 정수는 고통스러워하며 팔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아프다. 팔이 너무 아파.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빨리 병원에 가요. 미숙은 계속해서 자책하는 표정을 지으며 정순을 부축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계획이 성공했다는 기쁨을 감추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정수는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미숙은 구급차 안에서도 계속 눈물을 흘리며 자책했습니다.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괜찮다, 미숙아.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야. 정순의 말에 미숙은 더욱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 요양원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졌습니다. 응급실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른쪽 팔목 골절이었습니다. 수술까지는 필요 없지만 깁스를 하고 몇 주간 고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당분간 거동이 불편하시겠네요. 특히 혼자서는 많은 일을 하시기 어려울 거예요. 의사의 말을 들으며 미숙은 속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후 정수는 깁스를 한 오른팔을 조심스럽게 받치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팔목 골절로 인해 일상생활의 모든 것이 불편해졌습니다. 밥을 먹는 것도, 옷을 갈아입는 것도, 심지어 화장실을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숙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정수는 며느리에게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미숙은 자책하는 듯한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의 거동이 더욱 불편해졌으니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기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회사에서 돌아왔을 때 미숙은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서 밀린 건지 제가 조심했어야 하는데. 여보, 너 탓이 아니야. 주말이라 사람이 많았던 거지. 어머니,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아들아. 며칠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정순의 표정에는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진통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팔목의 통증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숙의 일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정수는 오른손을 쓸 수 없어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식사할 때도 미숙이 음식을 잘게 잘라주어야 했고 옷을 갈아입을 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미숙아, 죄송한데 등 좀 긁어줄 수 있을까? 네, 어머니. 어디가 가려우세요? 이런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었습니다. 미숙은 겉으로는 성심껏 돌봐드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점점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미숙은 정순과 단둘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제가 걱정이 되네요. 미안하다, 미숙아. 내가 이러니까 너만 더 힘들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항상 곁에 있을 수 있으면 좋은데 가끔 급한 일로 나가야 할 때도 있고. 미숙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지. 내가 항상 나만 돌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어머니, 혹시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실 수 있는 곳에 대해 알아볼까요? 물론 집에서 계시는 게 제일 좋지만. 미숙은 조심스럽게 요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요양원 말하는 거야? 정순의 목소리에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낮에만 가시는 데이케어 같은 곳도 있다고 들었어요. 전문 간병사분들이 계시고. 미수가, 나는 아직 그런 곳에 갈 정도로 늙지 않았어. 조금 불편할 뿐이야. 정순의 단호한 반응에 미숙은 더 이상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준호에게 낮에 있었던 대화를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이렇게 불편하시니까 혹시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이야? 요양원이나 데이케어 센터 같은 곳 말이야. 전문 간병사들이 계시니까 어머니도 더 나은 돌봄을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준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습니다. 여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얘기야?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도 불편하시고 저도. 아니야. 어머니는 우리가 모셔야 해. 그게 도리지. 준호의 단호한 반응에 미숙은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쯤은 알아봐도 되지 않을까? 혹시 모르잖아. 며칠 후 정순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에 잠을 설치며 팔목 통증을 호소하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미수가 팔이 너무 아파서 잠을 못 자겠어. 새벽 2시 정순이 미숙을 깨웠습니다. 미숙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어나 진통제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머니, 약 드세요. 조금 나아지실 거예요. 고맙다, 미숙아. 너까지 잠 못 자게 해서 미안해. 이런 일이 며칠 계속되자 미숙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를 돌보고 밤에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숙은 혼자 앉아 요양원 광고를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실버케어 요양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입소 상담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어서요. 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72세고 최근에 팔목 골절이 있으셔서. 미숙은 조심스럽게 정순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렇지군요. 한번 방문하셔서 상담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설도 둘러보시고. 네, 그럼 언제 방문할 수 있을까요? 상담 약속을 잡고 전화를 끊은 후 미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 안도됐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준호에게 요양원 상담 약속을 잡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알아보기만 하는 거야. 어떤 곳인지 보고 판단하자.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아직은. 일단 우리가 먼저 보고 나서. 준호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래, 일단 알아보기만 하자. 다음 날 미숙과 준호는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시설과 친절한 직원들의 모습에 두 사람은 생각보다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여기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참여하시고 전문 간병사들이 24시간 돌봄을 제공합니다. 상담사의 설명을 들으며 미숙은 점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이라면 시어머니도 더 나은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월 200만 원 정도입니다.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된 가격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가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곳 같아. 그런데 어머니가 동의하실까? 천천히 설득해봐야죠. 어머니를 위해서도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미숙의 마음속에서는 계획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을 둘러본 지 며칠 후 미숙과 준호는 정순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앉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며칠 전에 한 곳을 둘러봤는데요. 준호가 말을 시작하자 정수는 이미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요양원 말하는 거지? 네, 어머니. 하지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어머니가 지금 불편하시잖아요.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면 더 빨리 회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미숙이 부드럽게 설명했지만 정순의 표정은 굳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다는 얘기구나. 어머니, 그런 게 아니에요. 일시적으로만. 일시적이든 뭐든 결국 나를 집에서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가족과 함께 살아온 분에게 요양원은 버림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머니,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지금 상태로는 집에서 제대로 된 치료나 재활을 받기 어려우시잖아요. 준호도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죽어도 요양원에는 안 간다.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 곳이야. 정순의 단호한 반응에 미숙은 속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마음은 이해해요. 하지만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전문 간병사만큼 할 수는 없어요. 그럼 내가 더 빨리 나으면 되잖아. 조금만 참으면 돼. 그날 밤 미숙과 준호는 침실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완고하게 나오시네. 그래도 이해는 돼. 어머니 입장에서는 집을 떠나는 게 쉽지 않으시겠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어머니 상태가 이런데 언제까지 집에서 돌볼 수 있겠어? 미숙의 말에 준호는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어머니 팔이 나으시면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 며칠이 더 지났지만 정순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밤에 통증으로 잠을 설치는 일이 더 잦아졌고 미숙의 피로도 누적되어 갔습니다. 어느 날 새벽 또다시 정순이 통증을 호소하며 미숙을 깨웠습니다. 미숙아, 팔이 너무 아파. 진통제 좀 가져다 줄래? 미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평소보다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 병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3번만 드셔야 해요.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래도 너무 아파서. 그럼 내일 병원에 가서 다시 상담 받아보세요. 미숙의 말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지만 뭐라고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정순에게 아침 식사를 챙겨드리면서 다시 한번 요양원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말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계가 있어요. 미숙아, 내가 그렇게 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어머니에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만해.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 정순이 화를 내며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깁스한 팔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도와드릴게요. 미숙이 정순을 부축하려 했지만 정순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어. 혼자 할 수 있어. 하지만 정순이 혼자 일어나려다가 중심을 잃고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숙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오후 준호가 회사에서 조기 퇴근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걱정되어서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어떠세요? 그냥 그래. 좀 아프긴 하지만 참을 만해. 어머니, 저희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안 될까요? 준호의 말에 정수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도 나를 요양원에 보내고 싶구나.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내가 그렇게 눈에 거슬려. 어머니,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절대 안 간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날 저녁 가족의 분위기는 무겁기만 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조용히 진행되었고 대화다운 대화가 오가지 않았습니다. 식사 후 정순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미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그때 우연히 사건 당일의 CCTV 얘기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날 버스 정류장의 CCTV에 무언가 찍혔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런 걱정을 떨쳐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했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준호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여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준호의 진지한 표정에 미숙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사고에 대해서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 미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확인한다는 거야? 그날 버스 정류장 CCTV를 한번 봐야겠어. 왜 갑자기 그런 얘기를? 어머니가 몇 번 이상한 말씀을 하셔서 그날 일이 좀 이상했다고. 미숙은 당황했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반응하려 했습니다. 이상하다니? 그냥 사고였는데. 그래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모르잖아. 준호의 말에 미숙은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럼 확인해봐. 별일 아닐 거야. 그날 밤 미숙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CCTV에 과연 무엇이 찍혔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이틀 후 준호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미숙은 거실에서 정순과 함께 TV를 보고 있었는데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여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늦었어? 미숙이 물어봤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순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먼저 방에서 쉬세요. 아내와 할 말이 있어서요. 그래, 알겠다. 나도 좀 피곤하네. 정순이 방으로 들어간 후 준호는 미숙을 마주보며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태블릿이 들려 있었습니다. 여보, 뭔가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야? CCTV를 봤어. 준호의 한마디에 미숙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되찾으려 노력했습니다. CCTV, 어머니 사고 때문에? 구청에 부탁해서 그날 버스 정류장 CCTV 영상을 받았어. 준호가 태블릿 화면을 켜자 흑백의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화질은 선명하지 않았지만 그날의 상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걸 봐. 영상에서는 정순과 미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도착하는 순간 미숙이 정순의 뒤에서 무언가를 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게 우연이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면 미숙이 정순을 뒤에서 미는 동작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여보, 이건...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영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내 눈을 의심했어. 설마 하는 마음으로 몇 번을 다시 봤는데 준호가 영상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느리게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이야? 어머니를 일부러 밀었어? 미숙은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대답해. 어머니를 일부러 다치게 한 거야?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이게 미안하다는 말로 될 일이야?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미숙은 한참 동안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고. 매일 같은 일의 반복이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런다고 어머니를 다치게 해도 된다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좀 살고 싶었어. 하루 종일 어머니만 돌보고 내 시간은 하나도 없고. 미숙의 고백을 들으며 준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알던 아내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요양원 얘기도. 그래서 어머니가 다치시면 자연스럽게 요양원에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준호는 고개를 저으며 일어났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여보, 제발 이해해줘. 나도 너무 힘들었어. 이해해? 어머니를 일부러 다치게 한 걸 어떻게 이해해? 그때 방에서 정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정순이 방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미숙과 준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야, 미숙이가 왜 울어? 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정순이 소파에 앉자 준호는 태블릿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니 사고 당일 CCTV 영상이에요. 정수는 화면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영상을 몇 번 보니 상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이게 미숙이가 나를. 정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며느리가 자신을 미는 모습을 본 충격이 컸습니다. 네, 어머니. 미숙이가 일부러 어머니를 밀었어요. 정수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아, 이게 정말이야? 미숙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왜 그런 짓을 했어? 나도 살고 싶었어요. 매일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정수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구나. 어머니, 미수가 내 마음이 그렇게 힘들었다면 말을 했어야지. 왜 이런 방법을? 정순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실망이 더 크게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수가 나는 널 용서하지 못하겠다. 정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내 며느리고 우리 손주들의 엄마니까 이혼은 하지 마라. 하지만 다시는 나를 보러 오지 마라. 정순의 선언에 미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하다고 용서가 되는 게 아니야. 넌 나를 죽일 수도 있었어.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준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앞으로 어떻게? 나는 시골에 있는 작은 집으로 이사할 거야. 혼자 살 수 있어. 어머니, 그럼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다. 난 혼자 갈 거야. 미숙이는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그날 밤은 모든 가족에게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정수는 약속대로 시골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한 마을의 단층 집에서 혼자 살기 시작한 정수는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름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집 앞 작은 마당에는 새로 만든 텃밭이 있었고 그곳에서 상추와 깻잎을 기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텃밭을 돌보는 정순의 모습에는 예전의 활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록 오른팔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일상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나아졌습니다. 오늘도 잘 자랐네. 정수는 혼자 중얼거리며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도 친해져서 가끔 함께 차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순 씨, 아들이 어제 왔다면서요? 네, 손주들도 데리고 왔어요. 아이들이 여기 공기가 좋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정순의 말처럼 준호는 아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었습니다. 매주 주말마다 빠짐없이 시골집을 방문해서 어머니 안부를 살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언제 또 올 거예요? 다음 주에도 오렴.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준비해 놓을게. 아이들은 할머니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자연 속에서의 시간이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추억이 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와 단둘이 있을 때 종종 미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모르겠다. 알고 싶지도 않고. 정순의 대답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 엄마인데 언젠가는. 준호야, 나는 그 아이를 용서할 마음이 아직 없어. 시간이 더 필요해. 준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일부러 해를 당했다는 것은 쉽게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편 서울의 집에서 미숙은 혼자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아이들이 주말마다 시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동안 미숙은 집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졌지만 막상 혼자 있으니 공허함만 더해갔습니다. 미숙은 매일 시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못하고 서랍에 차곡차곡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오늘도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생각하며 지냅니다. 그날 제가 왜 그런 끔찍한 생각을 했는지 저 자신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미숙은 편지에 자신의 진심을 담아 썼지만 보낼 용기는 내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미숙은 용기를 내어 시어머니께 반찬을 만들어 보내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이라도 드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정순이 좋아하시던 깻잎 김치와 멸치볶음, 그리고 된장찌개용 재료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택배로 보냈습니다. 함께 짧은 편지도 넣었습니다. 어머니, 몸조리 잘하시고 계신지요? 제가 직접 찾아뵐 용기는 아직 없지만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반찬들을 보내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택배를 받은 정수는 한참 동안 상자를 바라만 봤습니다. 며느리가 만든 반찬들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아직도 내 입맛을 기억하고 있구나. 정수는 반찬을 맛보며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잘못은 했지만 그동안 정성스럽게 자신을 돌봐준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 후로 미숙은 정기적으로 반찬과 필요한 물건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만든 김치, 계절 과일, 따뜻한 옷가지들. 매번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보냈습니다. 정수는 처음에는 받는 것조차 거부하려 했지만 준호가 중간에서 설득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받기는 받겠지만 용서는 다른 문제야.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되었습니다. 정순의 텃밭에는 배추와 무가 싱그럽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웃 할머니들과 함께 김장 준비를 하며 정수는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수는 우편함에서 두툼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미숙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훨씬 긴 편지였습니다. 어머니, 아직은 얼굴 볼 용기가 없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했다는 걸 매일 느끼며 삽니다.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언젠가 꼭 다시 뵙고 싶습니다. 어머니가 건강하시기만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으며 정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분노와 실망감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저 아이도 나름대로 고생하고 있겠지. 정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지 뭐. 너는 어떠니?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 혹시 미숙이 편지 받아보셨어요? 받아봤어. 어떠셨어요? 정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다. 어머니, 미숙이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면서. 알겠다. 시간이 더 필요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그래,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마음이 풀릴 날이 오겠지. 정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전원주택을 따스하게 감싸며 정순의 새로운 하루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이고 언젠가는 진정한 화해의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로 말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그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용기는 실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시간을 통한 치유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그 상처마저도 결국 사랑으로 아물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에 올바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며 진정한 화해는 시간과 진심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어려움을 겪었던 정순에게도 응원의 댓글 한 줄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